자, 1번 봐봐. 1번은 이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 중요합니다. 이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 고리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A 위치에서 어느 위치까지? B 위치까지 들어 올렸다는 거야. 근데 시간이 이만큼 시간 동안 들어 올렸다니까 이 기울기는 뭐에 비례하는 값이야? 속도 값이야. 응? 기울기는 뭐야? 속도 값이야. 속도. 그럼 절대값은 속력이고, 그러면 위로 들어 올리는데 어떻게 들어 올렸어?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잠깐 뭐 했다가 정지했다가 아래로 어떻게 한 거야? 빠르게 잡아 내렸다는 거지. 그치요? 그러면 코일 사이에 거리 변화가 생겼으니까 자속 변화가 생겼을 거 아니야. 전자기 유도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야? 자속 변화야. 알겠어요? 자속이 변하면 그러면 유도 전류가 흐르겠죠. 시험 전날에 자석이 변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더라. 자속이 변하는 거죠. 자기력 선속이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 N극이니까 위로 통과하는 자기장들이 있었는데, 아래에서 위로 통과하는 자기장들이 있었는데, 자기력선들이 있었는데, 위로 올려주면 어떻게 돼? 통과하는 자기력선 수가 그만큼 어떻게 되니? 위로 통과하는 자기력선 수가 그만큼 어떻게 돼? 줄어들겠죠. 이렇게 올리면. 그렇지 않아요? 응? 아래에서 위로 통과하는 자기력선 수가 줄어들고 있어. 아래에서 위로 통과하는 자기력선 수가 줄어들면 이때 유도전류 방향은 어느 쪽으로 흘러니? 위에서 보았을 때 기준으로 시계로 흘러, 반시계로 흘러? 응? 아래에서 위로 통과하는 자기력선 수가 줄어들면 그럼 시계로 흘러, 시계 반대로 흘러? 이거 오래 걸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겨. 선생님이 유도전류의 방향을 판단하는 기준 몇 가지를 알려줬을까? 대답들이 없어. 진짜 공부 이렇게 할래? 유도전류의 방향을 판단하는 기준 몇 가지 알려줬어요? 3가지 알려줬어요. 그 3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 밀당 원리를 알려줬고, 두 번째, 뭘 알려줬어요? 자속이 증가하는 상황. 자속이 뭐 하는 상황? 증가하면 자속 변화를 방해해야 되니까 처음 자속과 같은 방향으로 유도자기장 생겨? 반대 방향으로 생겨? 처음 자속 방향과 반대 방향의 유도되는 유도자기장, 자속이 발생을 하는 거죠. 유도자기장이 발생한다고 표현하죠. 유도자기장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뭘 판단하는 거야? 전류를 판단하는 거야. 그럼 자속이 감소하면 이게 자속이 증가 감소하는 거 어느 방향이든 상관이 없어요. 자속 증가 감소로만 판단하는 거야. 처음 자속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유도자기장이 형성되는 걸 보고 판단한다고 했었고, 세 번째, 이게 제일 빨라요. 제일 빠릅니다. 얘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면 X가 증가하면 반시계 이거 왜 안 해요? 이거 되게 중요해. 되게 중요해. X가 증가하면 뭐? 반시계 기준이죠. X가 감소하면 시계 동그라미 증가하면 시계 동그라미 감소하면 반시계. 그럼 얘도 셋 중에서 사실은 얘로 판단할 수 있으면 얘가 제일 빠르거든요. 제일 빨라요. 그러면 R에서 위로 통과하면 여기 입장에서는 뚫고 나오니까 동그라미가 되는 거죠. 동그라미가 어떻게 되고 있어? 줄어들고 있지. 동그라미 줄어들면 무슨 시계? 반시계, 시계 반대 방향. 그래서 이렇게 유도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위에서 보았을 때 기준으로 반시가 되는 거고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시계가 되는 거야. 왜? 얘는 내렸으니까 동그라미가 어떻게 되는 상황이야? 증가되는 상황이잖아.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셔야죠. 어떤 걸로 판단하셔야 돼? 그래프의 기울기가 뜻하는 게 여기서는 다가오고 멀어지니까 당연히 유도전류 방향 반대라고 생각하셔야 되죠. 그렇죠? 다가오고 멀어진다는 걸 가지고. 여긴 유도전류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흐르죠. 자, 그러면 유도전류는 언제가 더 세? 0에서 6초 사이가 세니? 8에서 10초 사이가 세니? 8에서 10초 사이가 더 세지. 속력이 어떻게 되니까? 빠르니까.
같은 거리를 기준으로. 다시 무슨 거리 기준으로? 그럼 7초일 때 일정한 세기의 전류가 흐른다. 7초일 때는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안 흐르는데 일정한 세기라니 말이 안 돼요. 전류의 세기는 3초일 때보다 9초일 때가 더 크다. 3초일 때, 9초일 때 위치가 어떻게 되니? 같아요. 같은 위치면 거리가 어떤 상황이야? 같은 상황이야. 왜? 선생님 말했지. 속력하고 거리 중에서 한쪽 조건은 무조건 똑같이 준다고. 그쵸? 그래서 거리가 똑같은 상황에 속력이 빠른 쪽, 어느 쪽이 더 속력이 빨라요? 9초일 때가 더 크니까 3초일 때보다 9초일 때가 크다. 맞네요. 전류의 세기는 3초일 때와 9초일 때 같은 방향으로 흐른다. 반대 방향으로 푼다는 거 알 수 있었죠. 이거 그냥 풀어야 돼? 빨리 풀어야 돼? 빨리 풀어야 돼. 불나게 빨리 풀어야 돼. 알겠어요? 전자기호도는 다 빨리 풀어야 돼. 물론 예외가 있긴 있는데 예외되는 딱 한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빨리 푸셔야 됩니다. 그럴 정도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시간 확보를 어디서 해야 돼? 전기력, 그 다음에 합성자기장 쪽에서 시간을 다 때려 박아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다 시간 다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돼. 그리고 빨리 푼다고 틀려서도 안 돼. 알겠어요? 정확하게 풀 때 빨리 풀어야 돼. 기준이 확실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기준을 확실하게 잡고 외우고 들어가야 된다. 기준을 외우고 들어가야 된다고. 풀이 기준. 그냥 달달달달 외우려고 하지 말고 풀이 기준을 외우세요. 그리고 그걸 적용시키는 연습을 해서 빠른 속력을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풀이 기준. 항상 중요한 건 고난도를 풀 때 풀이 기준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너희들 나한테 왜 배우러 왔어? 풀이 기준을 배우려고 온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보면 얘도 풀이 기준이 뭘까? 사각 저번 시간에 배운 가장 중요한 내용. 선생님 유형 5가지 외우라는 것이 가장 마지막 번째 거. 균일한 자기장 속에 사각형 코일이 거기를 통과하는 상황. 그러면 얘 통과할 때 문제 풀이 방법 총 몇 가지를 배웠을까요? 3가지 정도를 배웠습니다. 하나씩 그려가면서 푸는 방법이 있었고, 그렇죠? 하나씩 그려가면서 푸는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앞의 변화하고 뒤의 변화를 동시에 읽어주는 거지. 얘 같은 경우는 앞쪽은 이만큼, 그 다음 상황이 이렇게 되면 이만큼이 증가했고 뒤쪽은 변화가 없죠. 왜? 자기장이 자속 변화가 없으니까 자속 변화. 그럼 앞의 변화하고 뒤의 변화를 동시에 읽어주는 거지. 그려가면서 푸는 거랑 거의 동일한 방법이다. 알겠나요? 그럼 BS, 자속의 변화가 델타 BS만큼이라서 그걸 읽어주시면 돼요. 둘 다 변화를 읽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빠른 방법, 3번째 방법 뭐라고 그랬어요? 델타 BLV로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뭘로 판단하라고 했어요? 델타 BLV. 그러려면 여기다 제일 빨리 푸는 방법은 부호에다가 지금 뚫고 나오는 거, 뚫고 들어가는 거에다가 여기다가 뚫고 나오는 걸 보통 뭘로 잡아요? 플러스, 뚫고 들어가는 걸 뭘로 잡아요? 그럼 자기장 없죠? 먼저 써놓고 가는 거야. 그럼 여기 얼마야? 나중에서 뭘 빼주는 거야? 처음을 빼주는 거야. 그 다음에 델타 B를 결정했어. L은 이 부분이야. 진행 방향의 수직인 선 길이. 그 다음에 V는 속력이지. 속력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그러면 여기 통과할 때 유도전류, 여기 통과할 때 유도전류, 여기 통과할 때 유도전류, 여기 통과할 때 유도전류 주면 내부를 통과할 때 전류 흐른다, 안 흐른다? 안 흐른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빨리빨리 풀기 위해서 마이너스 B에서 0 빼주면 마이너스 B 제로만큼의 유도전류가 흘러요. 얘는 빼기니 하면 마이너스 뭐만큼? B 제로만큼 유도전류가 흐르고, 얘는 빼주면 플러스 몇 B만큼? 3B 제로만큼 유도전류가 흐르고, 얘는 마이너스 뭐만큼? B 제로만큼 흘러요.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유도전류의 방향이야.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는 뭘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외우는 게 아니라 처음 걸 판단해 보는 거야. 주어진 조건으로. 그럼 처음에 X가 어떻게 되고 있어? 증가하고 있지. X가 증가하면 무슨 방향이야? 반시계야. 그럼 마이너스는 전부 다 반시계가 되는 거고, 플러스는 뭐가 되는 거야? 시계가 되는 걸로 풀어버리는 거죠. 알겠어요? 기계적으로 푸셔야 됩니다. 기계적으로. 그냥 숨도 안 쉬고, 숨 쉬지 마, 진짜로. 숨 쉬지 말고, 문제 풀 때까지. 알겠어요? 그리고 다 풀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세요. 알겠어요? 숨 안 쉬고 풀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세요. 그러다가 죽으면 안 되는데. 자, 어쨌든. 그럴 정도로 풀라고. 알겠어요? 자, 그럼 피가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는 5초일 때? 5초일 때는 1cm 움직였으니까 정중앙이 여기 정중앙으로 겹쳐있기 때문에 여기 걸쳐있을 때야. 그러면 여긴 B0만큼이 세기만큼이고 T10초일 때는 B0만큼이니까 둘이 어떻게 된다? 갖다 맞고 그 다음에 피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은 5초일 때 여기 통과할 때 무슨 방향? 마이너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반시계라고 했었죠. 다시 뭐라고 했어요?
반시계라고 했었죠. 15초일 때는 뭐야? 플러스니까 뭐가 돼? 시계가 되죠. 서로 반대이다. 맞네요. 20초일 때 유도전류의 방향은 20초일 때 유도전류의 방향 마이너스니까 뭐가 돼야 돼? 반시계가 되겠죠. 동그라미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시계니까 틀렸죠. 이 문제 푸는데 정말 몇 분 안에 풀 수 있어요? 1분 안에 풀 수 있습니다. 다시 1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야. 이걸 고민하고 있으니, 보고 있으니까 답답해, 안 해? 답답하겠지, 선생님. 그걸 보고 있으면.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변화를 거꾸로 역으로 자기장 세기를 유출을 하는 거야. 다시 뭘 유출하는 거야? 자기장 세기를 유출하는 거야. 유도전류를 보고 자기장 세기를 유출을 하는 거야. 그런데, 뭐래? 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유도전류를 뭘로 표현했대? 양으로 표현했대. 그럼 시계가 흘러. 다시 여기 뭐가 흐르고 있어요? 시계가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시계야? 증가하는 상황의 시계야? 자속이 증가하는 상황의 시계야. 자속이 증가하는데 여기다 쓸까? 요 구간, 첫 번째 구간, 여기 첫 번째 구간, 자속이 증가하는데 시계래. 자속이 증가하는데 시계래. 그럼 자속이 증가했대. 자속이 무엇인가 증가하는 상황은 누굴 뿐이 없지 않니? 누가 증가해 시계야? 동그라미가 증가해야지. 첫 번째 영역은 뭘로 결정돼야 돼? 동그라미로 결정되는구나. 그렇지 않아요? 첫 번째 영역은 동그라미로 결정이 돼야 돼요. 그러면 동그라미로 결정됐는데 첫 번째가 기준이니까 기준은 그냥 B로 두는 거야. 기준은 뭐로 두는 거야 그냥? B로 두는 거야 그냥. 기준이니까. 내가 두는 거야. 그런데 D를 넘어서면서부터 즉 여기 온 이후부터 딱 되는 순간까지 유도전류가 일정하게 그러다가 어떻게 흘렀어요? 유도전류가 안 흘렀죠. 무슨 변화가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했어? 자속 변화가 없기 때문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무슨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자속 변화가 없어. 그러면 통과하는 자기력선 수의 변화가 없으려면 영역으로 생각을 해봐. 이 한 칸당 하나씩인데 2개 통과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넘어가도 계속 몇 개여야 돼? 2개 통과하게 되면 자속의 변화가 없는 거야. 따라서 얘는 동그라미로 뭐가 돼야 돼? B가 돼야 돼. 그러면 이 내부에서는 균일한 자기장 영역 내부에서는 유도전류가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알겠어요? 균일한 자기장 내부에서는 유도전류가 안 흐르니까 0인 거야 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그래서 안 흘렀다가 ED를 넘었어. 다시 몇 D를 넘었어요? ED를 딱 되는 순간 그 이후부터는 유도전류 방향이 어떻게 됐어? 바뀌었어. 자, 이건 앞 변화하고 뒤 변화를 생각해 줘야 돼. 다시 무슨 변화하고 무슨 변화를 생각해 줘야 돼? 앞 변화하고 뒷 변화를 생각해 줘야 돼. 뒷 변화는 눈에 보이죠? 뭐가 감소야? 뒤에 쪽에서는 동그라미가 어떻게 되고 있어? 감소하고 있어. 요만큼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쵸? 동그라미가 어떻게 되고 있어? 감소하고 있어. 동그라미 감소하면 뭘로 흘러야 돼? 반시계로 흘러야 돼. 그쵸? 근데 앞쪽은 그러면 동그라미 변화 때문에 반시계로 흘러야 되는데 근데 세기가 몇 배만큼 더 크대? 2배만큼 더 크대. 한마디로 여기도 B제로고 여기도 B제로니까 전체 다 그냥 동그라미로 몇 제로야? B제로야. 들어올 때 하고 나갈 때 잠깐만. 들어올 때 하고 나갈 때 유도전류의 세기가 원래 어떻게 돼야 되니? 얘가 뭐여야 돼? 시계면 얘가 뭐가 돼야 돼? 반시계가 되고 0일 때를 기준으로 반시계가 돼야 되고, 유도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돼야 돼? 똑같아야 되거든? 지집할 때랑 나올 때는 똑같은 속력이면 똑같아야 되는데 2배만큼 더 컸다는 얘기는 이 영역에서 앞쪽에서의 변화를 읽어줘야 되는데 앞쪽에서 어떤 변화가 있으면 또 반시계를 만들어줄까? X가 어떻게 되면? 증가하면. 그래서 X가 얼마가 되면 이 2배가 될까? B. 자,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이제 부호로 판단하자. 다시 뭘로 판단하자고? 부호로 판단하자. 그럼 얘는 플러스 B에서 0을 빼줬어. 다시 뭐에서 뭘 빼줬어? 플러스 B에서 0을 빼줬어. 그럼 유도전류의 세기는 B만큼이고 얘는 빼주니까 몇이야? 0이지. 그런데 얘는 마이너스 몇 B가 들어가야지 된대요? 2B가 들어가야 된대. 이 자료가 알려주는 값이. 마이너스 2B가 들어가야 된대요. 그럼 여기가 플러스인데 무엇인가에서 빼서 플러스 B만큼을 뺐는데 마이너스 몇 B가 나왔다는 건 2B가 나왔다는 건 이 앞쪽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즉 플러스는 뚫고 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B가 돼야 된다는 걸 생각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얘는 뚫고 들어가는 걸로 B가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나올 때는 어떻게 돼야 돼? 나올 때는 0에서 뭘 빼줘야 돼? 마이너스 B 빼주니까 얼마가 돼야 돼? 플러스 다시 뭐가 돼야 돼? B가 돼야 되는 상황으로 이 상황이 눈에 보이셔야 돼요, 그냥. 눈에 보이셔야 돼요, 그냥. 자기장 비율이 딱 보니까 이거네, 뭐 생각하지 않고 연습을 많이 해서 딱 나올 정도까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 연습을 많이 해야 될까요?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100%야. 어느 학교든 다 나와. 알겠어요? 어느 학교든 다 나오니까 연습을 엄청 많이 해서 딱 보자마자 요 자기장 세기 비율이랑 전류 비율이랑 연동이 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네, 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안 되면 선생님하고 개별적으로 약속 잡아서 하세요. 이거 안 된다는 친구들은 사실은 뭘 모르는지 계속 물어봐 줘야 돼. 뭘 모르는지 나는 니들 모르니까, 뭘 모르는지 모르니까 물어봐 줘야 되거든, 내가 계속. 근데 걔만 수업 시간에 걔만 모르는 애만 붙잡고 내가 수업을 할 수가 없어서 개별적으로 오셔야 돼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몇 프로라고? 100%입니다. 한 문제 이상 나옵니다. 한 문제뿐만 아니라 두 문제, 세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무조건 지금 2번 봤어요. 똑같은 유형을. 자, 그 2에서의 자기장 세기는 그래서 2에서 자기장 세기는 0이 아니라 둥글고 나오는 걸로 B니까 틀렸고 3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야? 뚫고 들어가는 걸로 B. 근데 B가, 여기 있구나. 1에서의 자기장 색이 주어졌네, B로. 문제 안 읽고 풀어가지고. B로 주어졌기 때문에 B, 맞아요. 그 다음에 1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중위면 수직으로 어떻게 되는 방향에 나오는 방향이다. 이것도 맞고요. 위치가 2분의 1D일 때, 2분의 1D 요만큼 통과할 때, 무슨 방향으로 흘러요? 무슨 방향이요? 동그라미 증가했으니까 뭘로 흘러요? 시계 방향으로 흐릅니다. 다시 동그라미 증가하니까 무슨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시계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잠깐만. 유도기전력의 크기와 2분의 7D일 때 발생한 유도기전력의 크기는 그냥 유도전류의 세기 비율이야. 다시 무슨 비율이야? 유도전류의 세기 비율이야. 그럼 여기하고 7D, 2분의 7D면 3.5D니까 3.5D인가 맞나요? 3.5D. 여기 부분이 3.5D. 이렇게 통과하는 상황. 그러면 유도기전력의 크기는 얘도 얼마만큼이었고 B만큼이었고 얘도 얼마만큼이었어? B만큼이었기 때문에 유도기전력의 크기가 같다는 것도 맞아요. 자, 다시 한번 올려서 얘가 B라고 주어졌는데 얘가 시계니까 뚫고 나오는 걸로 B. 여기는 유도전류 안을 넣어야 되니까 내부에서 안을 넣으려면 내 자기장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같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 얼마나 된다고? B. 그쵸? 0인데 B변했어. 그런데 그게 유도전류 I인데 이 I가 만들어지는 방법은 다시 몇 I가 만들어지는 방법은? 이 I가 만들어지는 방법은 뚫고 나오는 걸로 몇 B이거나 3B이거나 뚫고 들어가는 걸로 뭐가 된다는 게 눈에 보셔야 돼요. 들어가는 걸로 B가 된다는 게 눈에 보이셔야 돼요. 알겠어요? 이것저것 아까 전에 풀이 방법보다 이게 훨씬 더 나아요. 알겠어요? 이게 눈에 보이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시계로 흘러야 되는데 얘는 마이너스니까 무슨 시계야? 반시계가 되는 거니까 뚫고 들어가는 걸로 뭐가 되는구나? B가 되는구나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뚫고 들어가는 걸로 B가 되는 걸 판단하시고 얘는 0이 되겠죠. 그럼 그 변화는 얼마만큼이야? 플러스 B만큼이고 여기서는 0이고 얘는 마이너스 몇 B만큼이고 2B만큼이고 얘는 얼마만큼이야? B만큼이다 라는 걸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2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0이 아니고 3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B 맞고 1에서의 자기장 방향 조개면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 맞고 2분의 1 D일 때하고 2분의 7 D일 때하고 요 구간하고 요 구간 사이에서를 물어보는 거야. 유도기전력의 크기는 유도전류의 세기에 비례하는 값으로 BB로 똑같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다. 가에서 고리가 플러스 X 방향으로 V보다 큰 속도로 등속도 운동한다면 다시 이런 경우 뭘로 푸는 게 제일 편해? 디귿 속력이 나왔기 때문에 델타 BLV로 푸는 거야. 알겠어요? 델타 B는 여기서 요 값을 뜻하는 거고 큰 속도로 등속도 운동을 한다면 어디가 2분의 5D일 때 2분의 5D일 때는 여기 통과할 때잖아. 여기는 몇 B만큼이었어? 2B만큼이라서 요만큼이 전류인데 속력까지도 더 곱해지는 건데 속력이 더 어떻게 됐으니까? 빨라졌으니까 유도 전류도 EI제로보다 어떻다는 걸 판단할 수 있어요? 크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잘 기억해 두시고, 문제 여기서 내가 이해가 안 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다면 선생님하고 같이 토론을 해보자고. 뭐 때문에 지금 이해가 안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을 하세요. 알겠어요? 개별적으로 오시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100%라고 했습니다. 그럼 4번 문제에서 또 비슷한 유형 문제가 또 나왔잖아요. 이 문제가 한 문제 최소 나오고 많이 나오는 학교에서 3문제까지 나온다고 그랬었죠. 자, 그래서 통과를 하는데 시계 방향이래. 뚫고 나오는 쪽이겠네. 근데 뚫고 나오는 거 B만큼 흘렀는데 얘가 만약에 뚫고 나오는 거 B였다면 이 사이 통과할 때 유도줄이가 안 흘러야 되잖아. 근데 안 흘렀어, 흘렀죠. 똑같은 세기가 흐르려면 자속 변화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얘는 몇 B여야 돼? 2B여야 돼. 다시 몇 B여야 돼? 2B0여야 돼. 2B0. 2B인가? 2B0인가? 아니, B라고 했으니까 2B여야 돼요. 그 다음에 유도줄이 흘렀어, 안 흘렀어? 3B 될 때까지 안 흘렀죠? 그러면 뚫고 나오는 걸로 몇 B여야 돼? 2B가 그대로 되셔야 되죠. 그러면 뚫고 나오고 2B, B, 2B, 2B로 되어 있는 거 답이 몇 번이니? 5번인가? 5번이네요. 그쵸? 문제 푸는데 오래 안 걸리잖아요. 5번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복습을 내가 해주고 있는데 시험 전에 이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문제를 풀 텐데 그 전에 미리미리 풀어줄 텐데 선생님이 이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문제를 풀어줄 건데 뭐 따라올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A에서의 합성자기장 문제는 빨리 풀면 틀립니다, 오히려. 알겠어요? 그래서 거기다 시간을 다 넣어야 돼요. 알겠어요? 얘는 평소에 다 끝내 놓으셔야 돼요. 알겠어요? 평소에 다 끝내 놓으셔야 돼요. A점을 지날 때 솔레노이드 통과한 후 B점에 도달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다시 B에서의 승력이 A에서의 승력보다 어떻게 된다고? 더 크다. 그럼 얘는 빠르고 얘는 어떻게 됐어? 느렸어. 그쵸? 빠르고 느렸어. 그런데 무슨 전류를 만들어졌어? 유도전류를 만들어졌지. 그럼 역학적 에너지 일부가 뭘로 빠져나갔다고? 전기 에너지로 빠져나간 거야. 자, 솔레노이드 흐르는 유도전류 방향은 이거 외워야지. 통과 전후 유도전류 방향 무조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바뀐다. 그래서 같다는 틀렸어. 자석이 솔레노이드로부터 받는 힘의 방향은 항상 진행이 어떤 방향으로 힘을 받아?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습니다. 자석은 항상 진행의 반대 방향으로만 힘을 받아요. 그래서 받는 방향은 A에서 B에서 같습니다. 통과 전후 유도줄 방향 바뀌고 자석이 받는 자기력 방향 항상 똑같습니다. B에서 자석의 속력은 솔레노이드가 있을 때보다 없을 때보다 더 작다라고. 근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 관련해서 문제에 나온 거야. 응? 역학적 에너지가 전부 다 무슨 에너지로 빠져나온다면 이게 없으면 전부 다 무슨 에너지로 빠져나와? 운동 에너지로 빠져나왔겠죠. 그런데 일부가 뭘로 가버리면? 전기 에너지로 가버리면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는 자석이 코일이 없을 때가 더 빠르게 되어 있습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커가지고 운동 에너지가 커가지고. 따라서 속력은 솔레노이드가 있을 때보다 없을 때가 더 작다가 아니라 더 어떻게 돼야 돼? 크다라고 하셔야 돼요. 있을 때보다 없을 때가, 주어가 이쪽 부분이니까 없을 때가 더 크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니은만 답이에요 라고 판단하실 수 있어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자성차하고 같이 연결해서 나왔는데 자성차하고 같이 연결해서 나왔습니다. 그림과와 같이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철로 강자성차인데 철은 전류를 흘려주었다. 그러면 나는 P 부분이 여기 있는 P하고 여기 있는 P 부분이 있었는데 반시계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흘렀대. 제일 먼저 푸는데 여기서부터 푸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푸는 거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푸는데 무엇인가 자속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죠. 자속이 위에서 봤을 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시계 방향으로 흘렀대. X가 증가하는 거겠지. X가 증가해야지 반시계잖아. 그러면은 X가 증가해야 돼. X가 증가하려면 위에서 밑으로 내려 꽂히는 게 증가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 무슨 극이어야 돼? N극이 다가와야 된다는 걸 판단할 수 있어요. X가 증가한다는 의미. 여기 X가 되는 거라서 X가 뭐 되는 상황이야?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누가 X를 만들었어? N극이 X를 만들었지. 위에서 밑으로 꽂혀주는. N극이야. 그럼 여기는 무슨 극이어야 돼? S, 여기 N이어야 돼. 그럼 SN이라고 쓰면 끝났니? 아니면 화살표 꼭 그려야 돼? 화살표 꼭 그리세요. 나 이것 때문에
화살표 안 그리고 풀다가 틀린 애들 봤어. 나는 무조건 그려. 나도 이거. 그럼 SN 이렇게 잡아주시면 이렇게 올라오셔야 되죠. 그러면 감겨있는 모습상 왼쪽 끝이나 오른쪽 끝을 봐요, 선생님은. 응? 왼쪽 끝을 보면 아래에서 위로 감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데 얘는 위에서 밑으로 감겨있기 때문에 절대로 오른쪽에서는 이렇게 감을 수가 없습니다. 구조 자체가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전류는 여기가 무슨 극이어야 돼? 플러스 여기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왜? 직류 전원 장치에 의한 자기장 방향, 자기화된 방향 때문에 누구도 똑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돼? 당자성체도 어떤 방향으로 자기화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되기 때문에. 알겠어요? 역으로 유추하는 거예요. 얘 때문에 이 노란색이 자기화됐지만, 노란색 자기화된 모습을 보고 이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판단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위에서 밑으로 내려 꽂히는 게 증가하니까 반시계로 흘렀어. 그럼 여기 N, S 결정하고 S가 여기 있으니까 N 결정하고 화살표 그려주고 이 화살표는 누구 때문에 만들어진 거야? 직류 전원 장치와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 이 방향으로 자기화를 만들어 주려면 이 직류 전원 장치 엄지손가락, 네 손가락 감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걸 판단할 수 있어요. 막대는 강자성체 맞고요. 나에서 막대의 P쪽이 무슨 극이야? S극이니까 틀렸고 가에서 전원장치 단자는 무슨 극이다? A는 플러스 극이니까 틀렸죠. 기억만 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7번 외웠니? 7번 회전 각도에 따라서 다시 뭐에 따라서? 회전 각도에 따라서 자속 그래프가 사인이라고 했어, 코사인이라고 했어. 그냥 대답하지 마시고 문과애들처럼 막 생각 없이 대답하지 마시고 자속이 최대일 때가 몇 도일 때가 최대라고 했어. 상상해. 자속이 몇 도일 때 제일 많이 통과하겠니? 90도일 때 제일 많이 통과할 거니까 90도일 때 최대인 거는 사인이야, 코사인이야? 사인이야, 이 그래프. 알겠어요? 90도일 때 몇 분의 파이야? 2분의 파이, 여긴 파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속의 그래프는 90도일 때가 최대니까 사인의 그래프가 떨어지는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미분한 값은 코사인으로 떨어지는 건데 그게 유도전류의 세기에 비례하는 값으로 유도전류의 세기는 이렇게 떨어지는 값으로 나타납니다. 코사인 값으로 떨어지게 돼 있다고 했습니다. 유도전류, 유도기전력 세기 비율은 이렇게 떨어집니다. 회전 각도에 따라서. 따라서 2분의 파이는 90도일 때네 직사각형 포유류 단면적인 자기선속의 크기는 최대이다. 맞네요. 4분의 파이일 때는 몇이야? 절반이니까 45도 통과할 때지. 45도 통과할 때는 오른쪽으로 통과하는 개수가 증가하니까 방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왼쪽으로 유도자기장. 감아주면 무슨 방향? ABC나 CAB 방향. 알겠어요? 같은 방향이죠. ABC나 CAB 방향으로 흐릅니다. 틀렸어요. CBA라고 했잖아요. CAB라니까요. ABC나 CAB. 자, 그 다음에 세타가 0에서 파이로 변하는 동안 전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몇 도일 때 바뀌어요? 90도일 때 바뀝니다. 그래서 X. 자, 8번이 좀 중요한 문제인데 니들이 풀어봐. 아까 전에 풀었던 걸 배경 지식으로.
준영아, 졸지 마. 씨, 문제 풀라고 그랬지. 내가 언제 졸라고 그랬어, 씨. 8번 문제 풀라고, 7번이 아니라. 자, 푼 친구들도 있고, 못 푼 친구들도 있는데, 자, 못 푼 친구들 풀이 순서를 잘 보세요. 물론 푼 친구들 풀이 순서를 보세요. 지금 자료 주어진 것부터 풀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지. 그치? 근데 뭐 판단이 편해? 전류방향 판단이 편하단 말이야. 근데 A는 지금, A라는 코일은 자속을 줄여주고 있단 말이야. 자속이 줄어들고 있는데 시계야. 뭐가 줄어들어야지 시계니? X가 줄어들어야 시계야. 그럼 여긴 X야. 일단 자기장 1영역은 X의 영역이야. 그러면 얘도 뭔가 줄어들고 있는데 반시계래. 뭐가 줄어들어야 반시계야? 동그라미가 줄어들어야지 반시계야. 그쵸? 여기가 첫 번째. 요 전류 지금 주어지고 운동 방향 주어졌기 때문에 자속 감소하고 있고 자속 감소하고 있어. 둘 다 감소하는데 시계 반시계면 방향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야. 그럼 두 번째 풀이는 여기 얘 시계하고 반시계를 찾았는데 근데 얘는 자료가 없고 얘는 자료가 있지. 자료가 있는 걸 들어가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자료가 있는데 여기 I0 만들었대. 다시 뭘 만들었대? I0를 만들었대. I0라는 거 했으니까 얘가 우리 편하게 문자 하나 그냥 써줄 거야. 자기장이 없더라도 B라고 그냥 써줄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반시계인데 나중에서 뭘 빼줄 거야? 청을 빼줄 거야. 나중에서 청을 빼주는데 뚫고 나오는 거 보통 플러스로 잡으니까 빼주면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B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I0는. 그쵸? 끝났니? 조심하세요. V까지 해주셔야 돼요. 다시 뭐까지 해주셔야 돼요? V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왜? 뭐까지 건드렸기 때문에? 속력까지 건드렸기 때문에. L은 안 건드려도 됩니다. L은 다 똑같기 때문에. 델타 BLV로 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그 다음 풀 수 있을까요? 못 풀어요. 그 다음 주어진 자료 이걸로 연결하고 싶은데 여기까지 풀었는데 여기는 못 풀어요. 어디는 풀 수 있어요? 3i 제로를 이용해서 풀어야 돼. 그 다음 순서는. 3i 제로가 왜 만들어질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얘를 뭐 한 거야? 뺀 거죠. 그러면 3i 제로가 될 수 있는 방법은 3i 제로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빼서 3i 제로 되려면 얘가 나중 플러스 B에서 무엇인가를 빼서 3B 제로의 크기가 돼야 돼. 3B만큼의 크기가 돼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3B가 될 수 있어. 두 가지로 될 수 있거든. 그럼 플러스 3B가 되려면 얘는 마이너스 몇 B가 되면 되는 거고 2B가 되면 되는 거고 마이너스 3B가 되려면 플러스 몇 B가 되면 돼? 4B가 되는 몇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와?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와. 알겠어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뚫고 들어가는지 뚫고 나오는지 부호여야 되잖아. 그쵸?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됐어?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가 되셔야죠. 다시 뭐가 되셔야 돼요? 마이너스가 되셔야 돼요. 따라서 얘가 뭐 B라는 게 확실해져? 이 2B라는 게 확실해진단 말이야. 플러스 4B가 될 수 없다고 얘가 지금 마이너스 부호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두 가지인데 빼주는 게 이 부분이 다시 어려워하는 친구들 때문에 다시 표정 보니까 어려워하고 있어. 뭐 졸리니까 당연히 어렵지. 다시 한번 얘기할 거야. 나중에 이거 지금 어떻게 해서 결정된 거라고? 이 I0라는 값이 어떻게 결정된 거라고? 내가 임의로 뭘 써줬기 때문에? B를 써줬기 때문에. 나중에서 진행 방향이 나중에서 뭘 빼준 거야? 처음을 빼준 거야. 그래 따라서 0 빼기 뭐가 되는 거야? B만큼이고 그 다음에 V까지 곱해줘서 얘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BV 크기가 얼마만큼이야? I0라고 본 거야. 크기가 절대값이.
그러면 얘가 3i0가 나오는 걸 이제 찾아야 되는데 얘는 자기장을 모르니까 B1이라고 두자고. 그러면 얘가 3i0가 되는데 플러스 3i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3i가 될 수도 있지. 그럼 마이너스 3i 됐는데 v가 되는 거니까 결과값은 결과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3bv가 돼야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얘가 뭐에서 뭘 빼준 값이어야 돼? 이렇게 판단을 해보라고. 어차피 v는 곱해지는 값으로. 얘에서 얘를 빼준 값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플러스 b에서 뭘 빼준 거야? 얘를 빼주는데 얘 부호가 뭘로 결정됐어? 마이너스로 결정됐으니까 마이너스 돼서 뭐가 돼? 플러스 돼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얘 몇 B라는 게 확실해? 2B라는 게 확실해. 얘 2B야. 그래서 얘는 빼주면 플러스 3BV가 나와요. 다시 얼마 나와요? 플러스 몇 BV 나와요? 3BV가 나옵니다. 왜 V까지 곱해줬다고요? 원래 유도 전류는 델타 BLV까지 곱해줘야 된다고. 델타 BLV까지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V까지 곱해주셔야 돼요. 델타 V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가는데 그러면은 얘는 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B에서 0을 빼주고 뭘 곱해줘야 돼? 2V를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얘는 얼마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4BV가 돼야 된다는 걸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 BV가 I0고 3BV가 3I0니까 4BV는 몇 I0가 되셔야 돼요? 4I0가 된다는 걸 결정할 수 있고 전류 방향은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얘는 당연히 플러스 되나? 나중에서 처음을 빼주니까 플러스가 돼야 된다. 야, 얘 미안하다. 얘에서 얘를 빼줘야 얘에서 얘를 빼주면 안 되지. 나중에 얘니까. 자, 그래서 얘는 플러스니까 얘는 뭐가 돼야 돼? C개가 된다는 것까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정도 풀 줄 알면 그래도 웬만큼 감이 좀 있는 상난이도 정도까지는 풀어본 거예요. 알겠어요? 상난이도 정도까지. 그럼 답은 뭐 푸시면 되는 거고 9번 문제, 10번 문제 빨리 풀고 니들이 풀어 답 맞춰봐. 잠깐 쉬었다 하자. 준영이 졸아가지고 일찍 좀 쉬어야 되겠어.